예, 제목 그대로네요. 막판 협상만 남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있습니다. 야권으로서는 단일화가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단일화 막판 결정을 앞둔 만큼 진통 또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 그거는 재앙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걸 들고 나오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유선 전화번호를 섞어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 측정에 동의하면서도 가상대결을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단일화 협상이 시한은 정해진 시간이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글쎄 일종의 연장전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도원 의원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각으로 봤을 때 19일 6시 그러니까 이틀 뒤 저녁 때까지만 단일화 협상을 하면 단일화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오늘 밤에 하더라도 내일 하고 뭐 모레 오전까지 해서 그 오후에 발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협상이 타결돼도 뭐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타결이 안 돼도 또 그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양쪽에서 모두 협상이 안 되면 2차 시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시한은 29일 투표용지에 그 후보자 이름이 새겨질 때까지 그 전에 하면 된다는 또 배수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 타결될 수도 있고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야당에서 얼마나 모양 좋게 단일화를 하느냐.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룰을 봐도 누가 봐도 공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승부를 가리고 패자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그 후보도 이긴 후보의 손을 잡고 같이 그 선거운동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은 가장 모양 좋은 그 대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제 오늘 보여준 것처럼 계속 양쪽 간에 감정 싸움을 하고 거친 말이 오가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은 그 야당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만 또 중도적 유권자나 이런 분들이 역시 야당은 아직은 지지할 만한 상황이 안 된 것 같다고 마음이 다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지금 그 두 후보 가운데 오세훈 후보는 2010년 그 당시 선거에서 아마 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당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그 민주당의 한명수 후보를 앞섰지만 실제로 표결을 해보니까 겨우 0.6% 이겨가지고 간신히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조직력에서 지금 여당이 그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죠. 굳이 뭐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수, 구청장 수, 시의원 수, 구의원 수에서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지율 그 반짝 반등에 너무 들떠서 오만해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모양 좋은 단일화를 하고 여당과의 정책 대결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선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열린 그 단일화 토론회는 저희 특집 뉴스탑10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방송이 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당 얘기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합당을 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19일 날은 등록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 입당을 결단해 주시면 단일화는 약속했던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제 진정성 진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토론회에 뭐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는 좀 뜨거웠던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자기 체표는 입당을 하겠다라는 승부수는 어느 정도 좀 안철수 후보에게 먹힌 것 같습니까? 이 승부수가 이를테면 지금 결집하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안철수 후보 쪽으로 돌리기 위한 카드였던 셈인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이 단일화 경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어제 이 생방송 토론회가 끝나고 늦은 밤 시간에도 이 안철수 후보가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생방송을 또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두 곳의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모두 다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합당 카드까지 내걸고 보수 유튜브에도 적극 출연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30대의 젊은 유권자 지지층이나 또는 중도 무당층 성향의 지지층이 이 모습을 보고 조금 실망해서 안철수 후보에게서 떠나간다면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려다가 자신의 강점을 좀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합당을 하려면 애시당초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제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단일화 경선 직전에 이 제안을 한 것은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단일화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정치적 카드인 게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 목소리도 따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도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후보가 어제 과거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 그러니까 내곡동 토지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자리가 무슨 구박하는 자리도 아니고 계속 후보 자리를 뭐 나오면 사퇴하겠다. 본인 스스로가 자꾸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김은식 교수님, 여당 의원의 지적대로 오세훈 후보가 아무리 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뭐 사퇴를 하겠다라는 발언은 부적절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보면서 조금 좀 불안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서울 시민들이 2011년에 무상급식 논란을 놓고 이제 시장직을 벌인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기억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오세훈 후보가 또 그 부분에서 계속 사과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 부분은 저도 좀 전후 맥락을 봤는데 그 10년 전에 사실 민주당 측에서 당시 서울시장 선거 때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주요 이슈였습니다. 10년 전 걸 재탕3탕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른바 곰탕 네거티브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억울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권력을 개입해서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 땅을 개발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인데 그건 전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단지 재산등록상에서 행정상의 착오가 해명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커지니까 아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토론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후보직 사퇴란 말을 꺼내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사퇴에 대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지만 저는 맥락에서는 그만큼 자기가 자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의미로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여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속보로도 만나봤다시피 박영선 후보가 김진애 후보를 꺾고 여권의 최종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방금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씩씩하게 졌습니다. 매우 유쾌한 단일화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씩씩하게 졌다. 매우 유쾌한 단일화 여정이었다. 일단 예상대로 박영선 후보가 최종 단일화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도 좀 아까 했었습니다만 이수경 변호사님, 이게 박영선 후보가 야권의 단일화 실패가 최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뭔가 집중하는 건 아닌지, 지금 여권의 단일화 협상은 생각보다 이렇게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 여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실은 좀 흥행에는 실패했던 거고요. 지금 실은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시청률도 높았던 것 같은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3자 구도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후폭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또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패배했잖아요. 대선, 또 지방선거, 또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다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다시 국민의당으로 와서 지금 세석 정당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과정이고, 또 오세훈 시장,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을 통해서 사퇴를 한 이후에 지금 10년째 지금 재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두 분 다 결실할 건데 문제는 어떤 좀 정말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와 지금 같이 오세훈 전 시장이 다툼이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여론조사 합의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그 시너지 효과는 조금 많이 반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일화가 최종 결론이 난 여당 얘기와 단일화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야권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서울시장 관련해서 만나봤습니다.